자, 국회의장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리 유력 후보, 사실상 내정 단계까지 갔었던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친재벌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 반발에 밀려서 김진표 카드를 접고 정세균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 정세균 의원은 김진표 불똥이 나에게 왔다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총선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적극 추천했었던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한 차례 고사했던 정세균 의원은 지난 주말 청와대가 검증 동의서를 보내자 고심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되면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가 되는 거죠. 국가의전 순위 2위인 국회의장이 서열 5위인 총리를 다시 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정세균 의원에게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야당으로부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사검증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검찰개혁의 포부를 다지던 추미애 후보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03년 재선 당시 작성한 논문이 타 논문과 결론까지 똑같다는 건데요. A4용지 125쪽에 이르는 논문 중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은 60개가량. 이 중 상당수는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바꾸는 등 복사 붙여넣기를 한 문장이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연루윤리 지침 등 학계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었다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추후 열릴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리 얘기가 오늘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 사실 김영주 의원께서 잘 아시니까 원래는 지난주까지 김진표 의원이 총리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정세균 쪽으로 의장님, 전 의장 쪽으로 흐르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총리 되시는 분이 호남 출신이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께서 사실은 이제 검증 동의서에 마지못해 동의한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데 동의했다라는 부분이고 대통령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김진표 의원의 총리 카드도 아직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총리가 될지는 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선수도 높고 정치력도 갖고 있고 또 사실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첫 뉴스도 경제 뉴스였잖아요. 대통령에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조금 뭔가 균형 잡힌 것을 총리로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은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에 마음에 뒀었던 건데 특히 민노총이 김진표 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 청와대가 민노총의 반발에 밀렸다라는 지금 후문도 나오고 있어요. 일국의 총리를. 네. 민노총만이 아니라. 민노통이다. 대통령? 진보 세력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반대 의견들을 제시했고, 온라인상에서도 뜨겁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진보 쪽에서도 상당수는 문 대통령이 뜻이니까 따라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의견도 많았어요. 네, 많았지만 이제 김진표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 이제 보수적인 색채라든지 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비난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총리가 정세균 의장이 간다라는 건 네. 다시 말하면 종로가 빈다는 거예요. 네. 종로가 빈다면 임종석 의원도 그래? 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낙연 총리가 네. 종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을 이해찬 대표 말고 이 총리가 사실상 앞서서 지휘하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네,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 여기에 모두 좀 주력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워낙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셨던 나머지 분들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 다 조국 다 하자 있는 걸로 지금 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자입니까? 법적 하자가 있는 걸로 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이낙연 총리를 위해서 자리 비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걱정되는 게 국회하고 청와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국회가 이제 완전히 아래로 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앵커가 얘기했듯이 의전서열 넘버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대표로 대통령이 넘버원이라면 국회의장이 넘버 투. 투죠. 예. 그리고 사법부 대표인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이 3사, 넘버 3사. 그리고 총리가 사람들이 다 넘버 2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넘버 5. 행정부 내에서만 넘버 2지 예. 전체적인 국가 의전 그러니까 서열에서는 이제 다시 넘버 행정부로 돌아오면 예. 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제일 나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장도 그냥 내가 데리고 써. 뭐 이렇게 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지금도 저렇게 알아서 통법부처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의원님하고 또 우리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의원님 개인적으로 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같이 워낙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예.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졌던 직책과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이고요. 말 그대로 또 추미애 장관도 넘버 6, 여당 대표가 넘버 6예요. 그 의전 서열 순위가. 그런데 이제 한참 그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데 평소에 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원래는 선거 앞두고 선거 사범을 다뤄야 될 법무부 장관이 그 정치인 있다가도 선거 앞두고는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넘버 6를 거기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까지 한다라면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든지 국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좀 나쁜 사인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한편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이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일단 추 후보자 해명도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하자면 그때 당시는 이른바 이제 연구윤리 지침 등이 명확하게 정비되기 전이었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정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인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출처를 달아야 되는데 그쵸. 그 출처를 안 달면 그냥 소위 우리가 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문제인 거잖아요. 네, 제가 그때 석사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그 2002년, 3년도에 석사 논문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베끼더라도 출처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대부분 석사 논문이라는 게 자신의 의견을 100% 낼 수는 없잖아요. 논문 자체가 다 그래요. 논문 박사 논문도 자체가 그렇고. 예, 예. 거의 한 3-40%의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다 인용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용이 돼야지 베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자체로 지금까지의 추미애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더 씌워질까 봐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해명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예. 예.